당신도 이 소리를 알고 있을 겁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들려오는 높고 날카로운 울음소리, 끊임없이 이어지고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소리는 동네 전체를 뒤덮고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닫습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통약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전소가 고장 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땅속의 배관이 파손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고장 난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곤충 한 마리가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바로 매미입니다. 매미 한 마리의 무게는 5g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마리가 한꺼번에 울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소음이 약 100dB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부 측정에서는 그보다 높은 수치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낮게 날아가는 비행기가 바로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울리고 몸 전체에 진동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엄청난 소리를 만들어내던 매미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집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매미들은 다음 계절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2년이나 3년 뒤도 아닙니다. 무려 17년 뒤에 돌아옵니다. 같은 장소에 비슷한 날짜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모래알만 한 뇌를 가진 곤충이 어떻게 알람시계보다 정확하게 세월을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미는 메뚜기도 아니고 귀뚜라미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곤충 집단입니다. 매미는 노린 제목에 속하며 매미상과라는 분류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매미는 3,000종이 넘습니다. 남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륙에서 살아갑니다.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 멕시코 지중해 지역과 남아메리카 남부에서도 매년 여름 매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열레매미라고 불립니다. 매년 여름 나타나며 뜨거운 오후를 가득 채우는 익숙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우화 속에서 읽었던 매미도 바로 이런 매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생활 방식을 가진 특별한 매미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주기매미입니다. 주기매미는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서만 살아갑니다. 이들의 개체군은 브루드라고 불리는 집단으로 나뉩니다.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집단 가운데 12개 집단은 17년 주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3개 집단은 13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7년이라는 숫자는 과장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측정된 생물학적 주기입니다. 각 세대는 불과 며칠 정도의 오차만 보이며 이 주기를 정확하게 반복합니다. 처음 이 사실을 접하면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날짜를 혼동합니다. 계절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곤충은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하며 때로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출현 시기가 같은 해에 겹치기도 합니다. 13년 주기와 17년 주기가 같은 해에 겹치는 것은 221년에 한 번뿐입니다. 이 현상은 1803년에 일어났고 2024년에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3번 브루드와 19번 브루드가 221년 만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현상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17년 동안 땅속에서 살아가는 매미.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매미 유충은 정확히 몇 년이 흘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곤충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설명은 매미가 나무의 변화를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먹고 있는 물관 수액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물관은 식물 내부에서 물과 영양분을 운반하는 조직입니다. 매미 유충은 나무 뿌리에 붙어 이 수액을 빨아먹으며 성장합니다. 수액의 성분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봄이 찾아올 때마다 수액의 화학적 구성과 내부 신호가 변합니다. 매미 유충은 이 변화를 읽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봄에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봄, 두 번째 봄, 세 번째 봄, 그렇게 계절의 신호를 계속 세다가 17번째 봄이 찾아오면 밖으로 나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봄이 왔다고 해서 곧바로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출현 신호는 땅의 온도입니다.
지면 아래 약 18에서 20cm 깊이의 흙이 섭씨 약 18도까지 따뜻해지면 매미들은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포유류가 가진 것과 같은 일반적인 생체 시계가 아닙니다. 뇌 안에 단순한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 환경의 계절 변화에 반응하며 작동하는 일종의 화학적 계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인간이 아직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매미가 붙어 있던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충이 뿌리를 잃어버리면 시간 계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부 주기매미는 예정된 시기보다 1년 빠르거나 1년 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개체를 방랑개체라고 부릅니다.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매미의 시간 계산 체계는 매우 정확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틀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7번째 봄이 찾아오고 땅의 온도까지 알맞게 올라가면 수많은 유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 거의 같은 시각에 수직으로 이어지는 굴을 파며 지표면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지만 곧바로 밖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충들은 지표면 바로 아래에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며칠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일주일 정도 머물기도 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밤, 비가 내린 뒤에 적절한 순간 모든 조건이 완성되면 유충들은 한꺼번에 땅 밖으로 나옵니다. 그 밀도는 1헥타르당 약 150만 마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매미가 올라오는 밤에는 땅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밤이 되면 지표면 전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나무와 울타리집의 벽이 매미 유충으로 뒤덮입니다. 유충들은 높은 곳으로 기어오른 뒤 표면에 단단히 몸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벗기 시작합니다. 낡은 껍질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성충 매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 나온 매미는 하얗고 부드럽습니다. 눈은 붓지만 몸은 아직 단단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야 몸이 완전히 굳고 색이 어두워집니다. 그제야 우리가 알고 있는 크고 시끄러운 매미의 모습이 완성됩니다. 수십억 마리의 매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포식자 포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매미 한 마리가 혼자 나타난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새 한 마리, 다람쥐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에게도 쉽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번식할 때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1헥타르당 150만 마리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어떤 새도 아무리 많은 새떼가 몰려와도 모든 매미를 잡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포식자들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매미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매미들은 짝을 찾고 다음 세대를 남깁니다. 매미는 포식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빠르게 도망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대신 압도적인 숫자로 포식자의 식욕을 무력화합니다. 13과 17이라는 숫자도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13과 17은 모두 소수입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숫자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포식자 개체군은 2년, 4년, 6년 또는 8년 단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합니다. 매미의 출현 주기가 이런 숫자와 쉽게 나누어진다면 포식자의 증가 시기와 자주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미가 12년마다 나타난다면 6년 주기를 가진 포식자와 출현 시기가 자주 겹치게 됩니다. 하지만 13년과 17년은 다른 생물의 주기와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수로 이루어진 주기는 포식자와의 동기화를 피하는 수학적인 보호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가 소수의 수학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매우 드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기매미는 수학에서도 자주 소개되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름을 상징하는 강렬한 울음소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메뚜기나 귀뚜라미처럼 다리를 비벼서 만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컷 매미는 완전히 다른 장치를 사용합니다. 수컷의 배양 쪽에는 팀벌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발음기관이 있습니다. 팀벌은 단단한 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는 여러 개의 굵은 주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강력한 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단단한 막이 안쪽으로 휘어지며 딸깍하는 소리를 냅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막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며 또 한 번 소리가 발생함. 이 근육은
1초에 약 120회에서 최대 180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매미의 배 내부는 상당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공명실처럼 작동합니다. 작은 팀벌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배 안에서 여러 배로 증폭됩니다. 그 결과 매미는 지구상의 곤충이 만들어내는 소리 가운데 가장 강렬한 소리 중 하나를 냅니다. 하지만 매미의 울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각 종은 자신만의 고유한 소리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컷은 수많은 울음소리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의 수컷 소리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신호가 들리면 날개를 짧게 튕겨 응답합니다. 수컷은 울음을 잠시 멈춘 순간 암컷이 보내는 날갯짓 소리를 감지합니다. 수백만 마리가 동시에 울고 있는 숲속에서 두 마리의 작은 곤충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자는 같은 종과만 대화합니다. 매미의 대규모 출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매미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모든 현상은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생태계에 엄청난 양의 먹이를 공급합니다. 수십억 마리의 매미가 동시에 나타나면 거대한 양의 단백질이 자연 속에 한꺼번에 풀립니다. 새와 파충류, 포유류와 물고기까지 곤충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갑작스럽게 거대한 먹이 공급원을 얻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미가 대량으로 나타나는 해에는 일부 새들이 더 많은 새끼를 키울 수 있습니다. 생존율이 높아지고 개체 수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를 매미 펄스라고 부릅니다. 먹이사슬 안으로 들어오는 짧지만 강력한 영양분의 파동입니다. 매미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충이 된 매미는 몇 주 동안 번식 활동을 한 뒤 죽습니다. 거의 모든 개체가 비슷한 시기에 죽음을 맞습니다. 엄청난 수의 매미 사체가 분해되면서 질소와 인유기물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매미가 출현한 뒤 토양의 질소 함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나무의 성장이 빨라지는 현상도 기록되었습니다. 매미 유충은 토양의 공기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17년 동안 땅 속에서 굴을 파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작은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1헥타르에 최대 150만 마리의 유충이 계속해서 땅속을 움직입니다. 이 통로들은 빗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돕습니다. 토양 내부로 산소가 들어가게 하고 식물의 뿌리가 성장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매미는 17년마다 작동하는 살아있는 무료 토양 통기 장치인 셈입니다. 암컷 매미는 알을 낳기 위해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작은 절개를 만듭니다. 절개된 가지 끝부분은 말라붙은 뒤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플래깅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손상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목이라면 대부분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자연적인 가지치기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린 나무와 새로 심은 묘목은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단순히 자연에서 벌어지는 소란이 아닙니다. 매미가 수행하는 중요한 생태학적 기능입니다. 대규모 매미 출현은 넓은 지역의 영양순환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17년 동안 뿌리 아래에서 매미 유충과 함께 살아온 나무들은 출현하는 해에 여러 변화를 경험합니다. 토양에 공기가 공급됩니다. 일부 가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매미가 죽은 뒤에는 토양에 새로운 영양분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숲은 다시 다음 17년을 기다립니다. 매미는 인간 문화에 가장 자주 등장한 곤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매미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은 문화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매미는 불멸과 음악의 상징이었습니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매미와 관련된 신화를 소개했습니다. 옛날에 음악과 시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무사히 여신들의 노래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잊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았고 매미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노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매미 유충을 별미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매미는 수천 년 동안 부활과 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매미 모양으로 만든 목 장식을 죽은 사람의 입안에 넣기도 했습니다. 영혼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매미 울음은 여름과 분리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특히 조용한 쓸쓸함과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의 감정을 상징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하이쿠 시인 마스오
바쇼는 매미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요함이여,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의 소리. 여기서 매미의 울음은 침묵을 깨뜨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의 고요함을 더 깊게 느끼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반면 우리가 어린 시절 배운 우화에서는 매미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솝 우화와 라퐁텐의 이야기에서 매미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릅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은 게으른 동물로 묘사됩니다. 추운 계절이 찾아오자 부지런한 개미에게 먹이를 빌리러 갑니다. 같은 동물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문화에서는 불멸과 부활을 보았고 다른 문화에서는 게으름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곤충을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매미는 먹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은 비교적 낮습니다. 튀기거나 굽기도 하고 반죽에 넣어 요리하기도 합니다. 2024년 미국에서 두 주기매미 집단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일부 식당은 매미 요리를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주문 기회까지 17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특별한 미식 실험이었습니다. 주기매미는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매미가 시간을 계산하는 정확한 분자적 원리입니다. 매미가 나무수에게 계절적 변화에 반응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땅의 온도가 마지막 출현 신호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계산 장치가 매미의 신경계의 어느 부분에 존재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백질이 사용되는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하는지,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입니다. 봄이 점점 따뜻해지고 땅의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면 매미도 더 일찍 나타나게 될까요? 일부 관찰 자료에서는 특정 매미, 개체군의 출현 시기가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당장 재앙이라고 말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매미 집단이 살던 숲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임. 숲이 벌목되고 나무 뿌리가 사라지면 땅속의 유충들은 죽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특정 매미 집단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미들은 다른 숲으로 이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집단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실제로 도시 개발과 산림 파괴로 인해 몇몇 주기매미 집단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미는 17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빛도 없습니다. 하늘도 볼 수 없습니다. 땅 속에서는 성충 매미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매미 유충은 나무 뿌리의 수액을 먹으며 조용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관을 따라 흐르는 화학적 변화를 감지합니다. 봄이 한 번 지나갑니다.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계절을 하나씩 세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7번째 봄이 찾아옵니다. 땅의 온도가 알맞게 올라가면 수십억 마리가 거의 동시에 움직입니다. 며칠 사이에 땅 속의 세계가 지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해충의 습격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정해진 일정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조정되고 시험을 통과해온 생존 시스템입니다. 다음번 한여름에 어딘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울음소리가 시작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소리는 고장 난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기계의 소리입니다. 17년 전 어떤 작은 생명들이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름의 소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우리는 사람들이 좀처럼 두 번 바라보지 않는 놀라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